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어디에요, 선생님? 저요? 저희 상담실이에요. 아, 상담실. 제가 상담실 간다고는 해놓고서는 한 번도 못 갔네요. 함께 왜 한 번도 안 와. 감기 와도 안 오니까 서운하지. 그냥. 근데 그때 처음 사진 보여주신 거 말고도 지금 뭐가 많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담실 차린 지가 딱 만 1년 됐어요. 작년 2월 달에 차렸으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쳐보지더라고요. 그네요. 뒤에 보니까 천도 보이고 네, 그러네요. 그 뒤로 북도 있어요. 아, 북도 있고. 음. 네, 이제 이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요새 근황 한번 네.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잖아요. 특히나 우리 같은 그 프리랜서들은 더구나 더 이렇게 힘든데 저는 다행히도 2020년도에 소방관 찾아가는 소방관 심리 상담을 가서 했고요. 지금 그 소방관들 트라우마 심리 상담에 대해서 후속 상담을 또 신청 상담을 들어가고 있고 또 광주 가정법원에서 이혼 상담 재판 이혼이나 협의 이혼 이런 상담도 좀 하고 있고요. 또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또 가서 가족들 다문화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상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바빠요. 나름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음, 여전히 그 각 기관에서 상담과 심리치료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소개가 되는데, 이미경 선생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글쎄, 저는 지금은 저의 정체성을 제가 말하는 건데 나를 소개한다라는 거는 저는 심리극 전문가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심리극 전문가이자 동시에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삶에 있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그런 상담 전문가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어요. 음. 소속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소속은 저는 마음풀이 심리상담 연구소 소장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에 제가 네, 이렇게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라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에 네. 섭외 요청 드렸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제 심리극 디렉터다라는 걸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이거를 우리 전문가들에게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일단은 심리극이 일반인들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라는 인식에 심리극을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마음 편하게 일반인들도 뭐 언어 상담이 가장 중요한 지금 상담이잖아요. 상담하면 언어 상담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연극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단기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상담 공부하시는 전문가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일반인들한테도 널리 홍보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 상담을 받아도 좋아지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심리극 상담이라고 한번 해볼까 하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좀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인터뷰가 참 저는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이 좀 그, 주절주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섭외 요청 받으셨을 때 네, 사람들에게 소개도 되고 또 심리학 디렉터로서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전달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섭외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 네, 심리극이 몇 명의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 이제 이미경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경 선생님께서 이 심리극이라는 거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 따라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역동에 따라 상담을 배워도, 뭐, 미술 치료로 푼다든가, 음악 치료로 푼다든가, 뭐, 이렇게 언어 상담으로 푼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상담자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언어 상담을 좀 초기에는 당연히 언어 상담을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대 초반에 강주 여성예전화라고 있어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쉼터도 운영하고 법률적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이런 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자원봉사 상담을 시작했죠. 2000년대 초반에는 상담을 막 제가 그때 배우기 시작한 때라 뭐 돈 받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아니고 그래서 자원봉사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강주 여성이제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만나본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당한 피해 여성들이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신 너무 힘들었겠어요. 아유 정말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라고 언어 상담을 해주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위로받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기법이 있을까? 말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위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하던 와중에 심리극이라는 이 상담 기법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접촉하고 깊은 상처 트라우마를 만나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2007년도에 강주에서 마음수 심리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박희석 교수님이 저희 스승님이시거든요. 심리극. 네. 그분을 처음으로 만나서 2007년도에 제가 심리극에 입문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하고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그 여성들이 속에 있는 한들이 그동안 억압하고 참았던 이런 우울적인 이런 화병 이런 것들을 싹 폭발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선택하길 잘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집 원가족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정폭력 이루어진 집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목적이 상담을 왜 내가 시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좀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상담 공부를 제가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그동안 20년 가까이 상담을 해보면 이 진짜 자기 자신이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예. 그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그분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해준다라는 그게 저 자신도 많이 위로를 좀 받고 어느 상담으로 갔더라면 좀 장시간 그분들하고 같이 음. 있어야 되는데 심리극은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통찰하고 또 상처 회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심리극을 공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2007년도로 시간이 네, 돌아가네요. 맞아. 광주 여성의 전화, 그거를 내담자들과 언어 상담 하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든 때로는 네, 트라우마에 대한 주제를 언어 네, 상담으로 했을 때 이게 좀 해소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고, 그런 와중에 박희석 교수님을 만나셨고, 심리극이랑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주제를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신 후부터 이 심리극에 대한 만남을 시작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내담자들에 대한 어떤 주제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대한 주제도 같이 탐색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럼요. 왜냐면 나도 가정폭력 피해자고 희생자였거든요. 근데 심리극에서 내가 주인공을 하고 박예석 교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억울했던 감정들, 음.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면서 내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의존적인 삶에서 독립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가볍게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통제받고 구속받고 음, 억압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처럼 이렇게 좀 막 자기 삶을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 분, 자기 진짜 자기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 심리극을 조금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나의 주제, 이미경 선생님의 주제를 발견했다는 거는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작업이잖아요. 아유, 쉽지 않죠. 그 그래도 용기가 과정에서 대단해요. 좀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삶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막바지까지 땅바닥까지 가면요. 음, 사람들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게 심정이에요. 네,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상담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로 좀 이렇게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 공부하면서 자원봉사로 여성이 전화를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여성들이 나처럼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데 심리극을 제가 올해 지금 2007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2021년이니까 몇 년째예요? 계산해보면 14년 횟수로 그 정도 되죠. 예. 네, 근데 지금까지 10년 전에 한 1급이나 2급 정도 땄을 때까지만 해도 심리학 전문가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연 온전하게 그 사람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음, 라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믿지 못한 그런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내가 좀 더 전문가가 돼서 더 역량이 더 많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충분히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되지도 않을 욕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 네, 이제 요즘에 10년 이후로 이제 수련 감독 따고 나서부터는 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좀 알게 된 게 조금 더 요즘에는 더 소득이라고 할까? 예. 아무리 내담자가 원하고 내가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그 내담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만 내가 도와드릴 수 있고 음, 나를 만나는 내담자가 또 내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내담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인정하는 게 예전에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나도 어찌됐든 내가 만나는 지석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가 만나는 내담자들에게는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걸로 내가 만족하자. 라는 식으로 요즘에는 조금 마음을 제가 많이 내려놨고요. 음, 예전에는 조금 더 잘해야지 내가 계속 부족하다 하면서 나 자신을 자책을 많이 했었던 그런 전문가 과정을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네. 음. 어떻게 보면 심리극 2급이나 1급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렇죠. 또 했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좀 적용하는 시기라면 이제 음, 수련 감독급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또 지도하고 연구하는 과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고 그 한계만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 알기까지 그렇게 쉽게 빨리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상담 초기에는 음,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음, 일단은 막 이렇게 내담자들에게 내가 조급하게 뭔가를 강요할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고 음, 그냥 이렇게 좀 급하게 좀 했더라면 지금은 좀 있는 그대로 내담자가 따라오는 만큼만 그대로 인정하고 봐주기를 좀 한다고 할까요, 요즘에는?
좀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네. 지금까지는 이미경 선생님께서 전문가의 삶을 살기 위해 성장하는 그 과정,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면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심리극 디렉터가 되면서 나 이미경이라는 사람의 삶, 뭐 엄마에 대한 역할도 있을 것이고 음, 아내로서 역할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음. 생활 속의 역할 속에 이 심리극이 주는 어떤 좋은 점도 있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한 가정의 아내고 네. 아이들의 엄마고 또 친구들하고 있으면 같이 또 친구 역할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수련 감독급이니까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이 남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남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심리극을 접목한다라면 아하, 저 사람 입장에서 역할 바꿔서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아, 집에서 와이프가 따뜻하게 된장국이라도 끓여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공부한다고 밖에서 내 남자 만나서 돈 번다고 집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신랑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그랬을 때 내가 신랑 우리 남편에게 특히 조금 예전에는 아예 내가 놀고 온 거 아니고 밖에서 일하고 나도 돈 벌고 오는 거니까 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먼저 바랬더라면 지금은 아, 저 사람 입장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심리극에서 역할 바꾸기 기법을 내가 내 내담자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하고도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갈등이 생겼을 때 물론 우리 딸들하고 저는 딸만 둘이에요. 음. 저처럼 이쁜 딸만 둘이 있답니다. 예, 딸들이 애증의 관계예요. 엄마하고 잘 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엄마하고 갈등도 많아요, 솔직히.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딸들하고도 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제가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충분히 또 이해도 돼요. 아,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니까 심리극을 내 가정이나 내가 가르치는 교육생이나 내담자들도 내담자들이 다 그냥 마음에 들고 다들 나한테 이렇게 좋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내담자들도 있고요. 교육생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심리학 전문가로서. 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인간 사회가 관계 맺기잖아요. 저 사람과 나하고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관계로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랑 온전하게 소통하고 있구나를 느끼면 그게 아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그 순간을 잘 살아내고 있구나 이런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여 사람하고 만나서 반드시 상담을 성공해야 돼.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 이런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면서 보면 생활 속에서 내가 심리극을 관계에서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관계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얘기해 주셨고 또 심리극에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관계 맺기라는 거. 어. 음, 이 실제로 심리극을 이제 오랫동안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 심리극을 이제 수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경 선생님께 생각했을 때 심리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심리극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일단은 심리극 디렉터가 내담자들을 만나잖아요. 내담자들을 심리극에서는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그 주인공이 뭔가가 이렇게 힘든 거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주제를 꺼내놓겠죠. 예. 그럼 그 주인공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림돌을 바라볼 수 있게끔 객관의 능력을 좀 키워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역할을 기존에 해왔던 역할을
그 사람이 힘들었다라면 그 사람이 힘들지 않은 새로운 역할을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 진짜 자기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억압하고 억눌러서 말하지 못했던 자기 깊은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를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자기로, 진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훈련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심리학 디렉터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네.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어떤 시도. 그러시면 혹시 심리 디렉터로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부부 집단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면 부부들을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작년에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교육, 뭐 심리 정서 지원 부모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나 부부 집단을 많이 만나는데 작년에 만난 그 부부 대상으로 심리극을 한번 했는데 남편이 조금 가부장적이고 아내가 좀 순종하고 헌신적이고 현명 저 엄마세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그다지 뭐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고 자기 말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남편하고 소통 잘하면서 살고 싶어라는 주제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분이 결혼하신 지가 30년이 또 넘었어요. 오래된 나이가 좀 60대 초반 정도 된 분이신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살았던 게 너무너무 참고 살았던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랬던 부분에서 남편이 나와가지고 사과하는 장면. 음, 예, 예. 대리 남편이 아니고 왜냐면 그 부부 집단이었기 때문에 사과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관객 다른 부부들도 박수 쳐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했던 점 사과하고 이렇게 관객 부부들도 이랬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최근에 한 걸로.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장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파장이라고 할까요? 네. 그 느낌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데 굉장히 음,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포숑포숑해져요 그때는. 예. 그래서 참 맞아요. 그 부부 집단 했을 때 다들 아내들이 많이 울었던 보면서 같이 울고 같이 화내고 했을 때 남편들도 자기들도 한번 이렇게 자기가 아내한테 했던 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피드백도 나오고 그래서 좀 기억에 남네요. 음, 장면을 안내하기까지 사실 초반에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도 하고 좀 그렇죠. 약간 경계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울 때 심리극을 디렉팅 하시다 보면 어려울 장면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이제 또 심리극이 뭐 매번 매 회기마다 심리극이 잘 진행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어떤 집단 조그마한 지역에서 같은 집단일 경우에 자기를 노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예, 만약 직장 동료가 있는데 또 학교 반 같은 자기 반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점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거기서 주인공 돼서 자기 속마음을 깊이 있게 내놓기 힘들어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심리극이잖아요. 연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 앞에 나서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 이 디렉터가 이렇게 워밍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쉽지가 않고 또 비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만 개방을 해야 될 것인지 너무 많이 개방해버리고 나면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학부모 모임이라면 저 엄마가 저랬다네 이렇게 아무리 비밀 유지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자기들은 계속 모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개방하신 분이 과연 어떻게 잘 지내실 수 있을지라는 적당히 다음에 만나도 괜찮을 정도로만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심리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오랫동안 그 상처가 있었던 상처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디렉터로서 이거를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다뤄줘야 되는 게 주인공한테는 진짜 주제인데 이 관객들 집단을 봤을 때는 이걸 다루면 또 안 되는 주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장 고민이 좀 돼요. 그럴 때는 좀 어려워요. 예. 음, 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또 심리 사회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에 따라 디렉터는 이 주제를 정말 안내할 것인가, 또 주인공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주인공을 주인공은 나를 믿고 나왔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주인공을 보호하는 것도 디렉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이 장에서뿐만 아니라 장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디렉터라고 저는 디렉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심리학을 처음 배웠던 2007년도 광주 여성의 전화부터 그 수련회 가는 그 과정에서 심리학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낄 때까지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쭉 들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아가실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 어떤 방향으로 심리학 디렉터로 좀 살고 싶으실까요? 저도 이제 수령 감독자급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으니 이제 조금 심리극 전문가들을 좀 배출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시도를 못 해봤고요. 일단은 저는 상담하시는 언어 상담이나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방법 외에 조금 단기간에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상담 기법을 배우고 싶은 상담사 선생님들, 상담 관련 종사자분들이 역할극 과정이라도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역할극 과정을 다 개설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역할극 과정은 뭐 1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연습하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좀 역할극 과정을 열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라도 박희석 교수님 지금 하고 있는 줌으로 이제 월요 심리극장 하고 계시는데 나도 마음풀이 심리극장 어때요, 선생님? 좋은 것 마음풀이 같아요. 심리극장이라 해가지고 줌에서 한번 음.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밴드나 SNS에 홍보를 좀 해서 좀 사람을 모아서 줌으로라도 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영역이 이제 심리극뿐만 아니라 역할극 상담이라는 영역에서 상담사들에게 상담 과정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쉬운 기법들, 방법론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싶으시고 또 온라인 상황에서 이 역할극이나 심리극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만뿌리 심리극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이미경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디 가도 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오늘 또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심리극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냥 머릿속으로만 모호하게 떠오르는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일단은 네. 배시석 소장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 놓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동영상이 나온다고 하니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심리극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석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오늘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초대 손님인 우리 이미경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우리 이미경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가 아래 이미경 선생님 센터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댓글에도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이미경 선생님과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리학 디렉터다라는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